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이 일단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 계양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남 분당 갑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에 민주당은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던 이 분당 갑의 출마를 자청했고 그래서 당당히 국회의원직에 오른 분이 있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 바로 그분인데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일단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 뉴스토마토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영친이라고 부릅니다. 영친이. 네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영친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분당갑에서, 성남 분당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병관입니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부러워서 하는 말인데, 보니까는 재산이 어마어마하시던데요? 네, 제가 창업하고,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창업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의 벤처 붐도 있었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사업적으로는 좀 성공을 했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제가 국민께 좀 돌려드리고 싶어서 네.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은 뭐 물려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일구신 재산인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군요. 좋습니다. 자, 선거운동으로 바쁘실 텐데 어쨌든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당과 보궐선거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원래는 나올까 생각을 했었다가 선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병관 후보가 그동안에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지난번에 좀 아깝게 됐었었는데 내가 그분의 자리를 뺏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살짝 하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뭐, 국민들 중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분당갑에 출마하셨으면 하고 기대하신 분들도 많았을 그렇죠. 텐데요. 네, 네. 네. 뭐, 제가 이곳에서 뭐 아시다시피 이곳 분당갑은 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제가 2016년도에 출마를 했었고 그때 당선이 됐었고요. 2020년도에 물론 제가 낙선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역대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낙선했을 때도 그렇고 역대 가장 많은 득표로 얻었었고 네. 또 낙선할 때도 가장 적은 표차로 낙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불과 1000여 표, 여기도 0.7%포인트인데요. 너무 아깝게 좀 낙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표를 얻고도 어쨌든 낙선했으니까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왜 꼭 나를 뽑아야 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뭐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분당에서 17년 차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을 가장 구석구석 잘 아는 후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었고 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상대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분당에 이사 온 지 6일차 됐는데 6일차 시민으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항상 대권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비해서 훨씬 젊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분도 IT 분야에서 개척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는 훨씬 더 제가 그분은 뭐 안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사업인데 네. 저는 국내도 물론 있지만 해외 사업을 개척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분이 해왔던 어떤 정치 행보를 보면 뭐 소위 말하는 철새 정치, 떴다방 정치를 거듭해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 제가 훨씬 더 신의 있는 정치를 해오고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제가 더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길게 네.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온 지 6일차 된 사람하고 17년 동안 여기서 뛰어온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하겠느냐. 사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선급 후보였는데. 네, 네. 그러면은 김병관 후보님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은 뭐 이 동네 오래 살았다는 거 이거 말고 뭐 내세울 게 뭐 있냐? 나는 대선급 후보인 데다가 내가 되면 난 인수위원장도 했고 내가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하고 딱 협조해가지고 내가 대승자 차원에서 지난번에 양보도 해줬으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협조가 중앙정부하고 잘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여기는 안랩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안랩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두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가 2005년도에 대표를 물러나고 미국 유학길에 떠나셨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공부를 더 하고 돌아와서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대학교에 강단에 서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말은 2005년도에 사실상 안랩을 떠나셨고 벌써 17년 떠나신 지 17년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랩이 지역구에 있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출마한다는 거는 참 분명히 옹색하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또 인수위원장까지 한 건물 아니냐 대선 후보도 3번이나 했고 그렇죠. 인수위원장까지 하셨는데 뭔가 그분이 하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맞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저는 국민들이 제대로 이번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인수위원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뭐 잘 보셨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뭔가 주장해서 관철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주 작은 뭐 과학기술 성화대의 과학기술 보좌관 그런 것들도 사실 관철되지 못했고요. 국민들에게 많은 또 불편을 드렸던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인수위원회의 권한으로 진행이 됐던 것들인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많이 주장했던 뭐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공약들에 대한 파기, 변경, 국민을 속였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인수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장으로서 뭔가 힘이 있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뭐 여의도 정치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당에서 이분이 이제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에서 자리를 못 잡고 네. 외곽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당 안에 두기보다는 당 밖으로 좀 몰아낸 그런 의미로 분당갑이 선택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사실 계속해서 창당도 했고 또 노원 쪽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 당선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봤어요. 노원에서 당선됐었을 때 그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근데 사실 잘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당갑으로 출마를 하면 그러면은 뭐 예전에도 자기 지역구 별로 안 챙기고 그냥 국회의원 타이틀만 달던 분이 뭐 분당으로 오면 달라지나?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김병관 후보는 어떤가? 김병관 후보 지난번에 됐었을 때 분당갑이 막 획기적으로 발전했었을까? 이제 이렇게 또 비교해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인하고 이 안철수 후보하고 둘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더 지역구를 위해서 잘할 사람이냐? 또 누구는 사실은 또 이런 장점이 있고 누구는 이걸 못할 거냐? 나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서 좀 알려주세요. 이제
두 가지, 네. 뭐, 말씀이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위해서 활동한 내역들, 뭐, 사실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저 혼자 하는 일, 또 내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또 시장과 함께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단적으로 저희 지역의 아이들 통학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잘 아시는 주밀사거리 안전통학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10년 넘게 해결이 안 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해법을 잘 못 찾아서 통학로가 안전통학로가 이제 잘 없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시의원 또 시 관계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했던 문제라든지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오래 살고 오래 관심 갖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고 근데 이게 또 바깥으로 뭐 대단하게 크게 느껴지는 또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물론 이것도 제가 다 저 혼자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제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었고 더 잘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을 만드는데 제가 그때 간사 역할을 했었는데 예. 당시에 국회가 파행이었습니다. 네, 파행이어서 청년기본법이 뭐 논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그 다른 야당의 3당 간사들을 제 방으로 불러서 원래 이제 법안 심사는 국회 소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 국회 상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방으로 불러서 제 방에서 tuk조 심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됐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없었으면 저는 절대로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뭐 제가 벤처와 관련된 네. 일들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시에 국회에서 보면 벤처와 관련돼서 알겠습니다. 내용을 아시고 너무 길어지나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지역구를 위해서나 국회에서나 정말 네. 많은 일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관 의원 이제 분당을 위해서 본인의 지역구를 위해서 이런저런 국회에서 활동한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질문의 반쪽은 대답하신 거예요. 네, 나머지 반쪽 그렇다면 상대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그분이 좀 거시적으로 일을 하셨나 봐요. 이제 이런 종류의 본인의 지역구에서 했던 건 특별히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고 인수위원장 있을 시절에도 특별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견이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뭐 다른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시시콜콜이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네. 예,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지사 선거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김동연 후보랑 원팀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잘 되어야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뭐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후보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경제 전문가 또 경제 정책을 또 입안하시고 또 국가 예산을 가지고 네. 국가를 운영해 오셨던 뭐 그런 분이고 저는 이제 뭐 IT 전문가로서 디지털 전문가로서 실물 경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거기에 국회에서의 어떤 전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와 저와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이 저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출마 선언이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은혜 후보가 원래 강남에 공천신청했다가 분당에 잠깐 왔다가 다시 또 떠나는 김은혜 후보도 약간의 철새 정치를 하고 있고 네. 안철수 후보도 철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조합보다는 당연히 김동연, 김병관의 조합이 훨씬 국민들에 다가서 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문제 여쭤봤는데 철새 정치 지금 계속 얘기하셨어요. 일단 철새 정치는 좀 옳지 않다. 여기까지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지게 되면 대장동 문제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까요?
저는 대장동,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문제를 계속 네. 언급을 하시고 뭔가 이슈화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실제 대장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세요. 언제까지 대장동 가지고 뭐 속된 말 울고 먹으려고 그러느냐. 아,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 실제로 물론 이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긴 네, 했는데 네, 대장동은 뭐 지금도 되게 살기 좋은 곳이고 입주 네, 초기라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과거 네,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계속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네, 그렇다면 저는 맞짱 토론할 의향도 있고요. 네, 사실 뭐 지금 표면적으로 구속된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누가 도둑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시비를 잘잘못을 맞짱 토론을 통해서 가릴 의향도 있다. 좀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사실 뭐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러긴 합니다만 그냥 간단히 한 번만 딱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죽인다는 건 실제 죽이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끝장을 내게 하려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또 죽이려 하고 있다. 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의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동의하세요? 어, 사실 이명박 노무현의 관계는 뭐 과거에 뭐 anything but 노무현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책을 다 뒤집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까지 갔던 뭐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네, 지금의 윤석열 뭐 근데 먼저 제가 사실 지역 선거 뛰느라고 이 뉴스를 다 챙겨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전제로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시다시피 야당 대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는 네, 지금 이제 워낙 뭐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 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네, 검사 출신들이 뭐 대통령뿐만 아니고 청와대 또 각 요직에 다 들어가면서 네, 사실 검찰이 국정을 운영하고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조심해서 이런 부분들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 나온 것을 보고 뭐 방탄을 입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체포 특권 제한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인, 뭐 국회의원 포함해서 정치인들은 네, 잘못이 있으면 죄를 받아야죠. 이제 그걸 하게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고요. 네, 저는 공수처가 지금보다 더 훨씬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수사 네, 인력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뭐였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것들은 네, 이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쨌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 개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큰 성과가 없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보긴 합니다. 네, 다만 저는 그거를 방탄을 위한 뭐 출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너무 큰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구태 정치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정치권이 과거에 그런 방탄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뭐 단죄를 막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는 그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태 정치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에 네, 이거를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방탄 출마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구태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당 지지율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기사를 혹시 보신 게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최대로 한 45% 이상, 그리고 민주당은 31% 정도밖에 지지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자,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시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왜 원인이 그럴까요?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지방선거에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뭐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워요. 네. 이제 제가 저희 당을 이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여전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 조금 더 많이 진보적이신 분들은 어떤 뭐 개혁이나 180석 가까이 의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보수적이시거나 아니면 네. 중도에 계셨던 분들 중에 또 일부는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저는 여전히 있으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또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 지역에서의 어떤 보궐선거는 그런 이제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런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선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는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분당 갑에서의 선거는 어떤 뭐 정당에 대한 지지 이런 걸 묻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역 일꾼을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의 를 대변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꼭 올바른 선택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의 분당갑 출마는 좋게 본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인천 계양을에서의 또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좋지 않게 본다. 이런 의견들이 또 더 있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 뭔가 연고가 있다. 특히나 네. 마치 테크노밸리를 개척하신 것처럼 처음에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그냥 안내비 입장에서 보면 테크노밸리의 사업 건물을 하나 분양받으신 겁니다. 뭔가 개척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입주 시기도 마치 거의 최초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상당히 늦은 시기에 입주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테크노밸리의 어떤 개척자로서의 어떤 지분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처음에 출마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나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 오는 것이 뭔가 연고가 있나? 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더 크게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상계동 노원에 출마를 하시면서 네. 거기에 거의 이제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네. 계속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출마를 하셨고, 중앙 정치인이 지역구를 옮길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사실 떠나야 되는 이유, 내가 다른 곳을 가야 되는 이유보다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저는 상계동을 떠나서 분당으로 올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어쨌거나 대선에 출마하시긴 하셨지만 지역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가 중앙 정치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인데, 과정을 어떤 곳을 선택해서 가느냐. 네. 저는 그 과정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비교할 알겠습니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성비위 의혹이 계속 터지면서 지방선거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많이 실망한 것도 사실인데 지방선거에 필승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필승해야죠. 필승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이, 뭐, 잘못하는 부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안타깝고요. 제가, 이번에 차세대 리더, 이렇게 주창하면서 선거를 뛰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민주당을 바꿔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들어가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